그러면 여러분이 이 PT 아카데믹 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가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일단은 여권, 이 여권 지참이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사본, 국제운전 면허증, 실제로 국제운전 면허증을 갖고 간 학생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학생증을 가져가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다 시험을 보지 못했어요. 저도 이 여권을 들고 가지 않아서 시험을 보지 못하고 왔던 적이 2번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여기 사진으로 박아놨어요. 네, 그리고 시험장은 30분 전에 미리 도착하라고 하는데 사실 시험장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시험 보기 10분 전까지 도착해도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마음이 급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가 있고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그 시험장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지만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요거는 사실 시험장마다 좀 다르거든요. 어떤 시험장은 그 시험장 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유인물 같은 거를 좀 볼 수 있게 해주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시험 센터에 들어가자마자 사물함에 모든 물건을 집어넣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가시면 좋아요. 일단은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사물함에 여러분의 물건을 놓고 그러고 나서 도착한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의 여권을 감독관한테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손바닥 스캔, 지문 스캔 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의 사진을 찍어가요. 정면 사진. 시험에 관련된 안내사항 그리고 주의사항에 관한 팜플렛을 제공받아요. 그러면 그걸 읽고 이제 감독관분한테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험 결과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사용 연습 필수다. 요거는요. 우리 시험 유형 알아보면서 간간히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헤드셋을 끼고 거기 달려있는 마이크로폰에 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했을 때 너무 작은 목소리로 하면은 인식이 덜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을 주의하고자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요. 네, 그리고 헤드셋이나 마이크 품질을 확인해라. 이거는 시험장에 도착하셔서 그 장비가 혹시 내 목소리를 잘 인식하는지 그리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음량이 잘 들리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시험장 도착하시면 코팅한 모는 종이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마커펜으로 여러분이 쓰시면서 시험을 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마커펜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귀마개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그래서 배치되어 있지 않다면 좀 먼저 감독관 분에게 요구를 해서 이제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분 점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강의에서는 자세히 다뤘어요. 그리고 수험생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권 이름과 접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제 학생분 중에서도 2분 정도 있으셨어요. 사실 띄어쓰기 정도 잘못되어 있는 거면은 만약에 제 이름이 뭐 케이시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제 이름이라고 해볼게요. 케이시랑 승을 붙여서 썼어요. 여권에다가. 근데 내가 피어슨에다가 내 접수 정보를 입력할 때 얘를 띄웠어요. 그러면은 시험장에 가서 이 정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내 여권을 스캔해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시험을 못 볼 확률은 적거든요. 근데 내가 내 여권에는 케이시 승조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접수할 때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험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성은 썩 중요하지 않고 성은 똑같이 했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이름을 잘못 기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SEUNG를 보통 승으로 쓰는데 내가 접수할 때 성이라고
내 이름을 기입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건하고 동일하게 내가 시험을 접수할 때 내 정보를 기입해달라 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스피킹에서 너무 작게 말하지 말라. 물론 이제 너무 크게 말하면은 옆 사람에게 민폐가 되거나 감독관한테 쫓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말한다는 거는 진짜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냥 작게 말한다는 건 이런 거야. 막 This interesting paragraph is about. 들려요? 안 들리죠? 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로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워낙에 작고 조곤조곤하신 분들은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될 수도 있어요. 크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제 평상시에 연습하실 때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repeat sentence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요게 아무래도 태어나서 처음 듣는 문장을 3초에서 9초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내가 그거를 듣고서는 한 번만 듣고 바로 따라서 말을 해야 돼요.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스피킹에서 90점 만점 받는 분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지 못합니다. 문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문장, 10개에서 12개의 문장을 다 똑같이 얘기 못해요. 그래도 90점, 90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수험자의 스피킹 소음으로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감독관이 제재를 안 한다고 하면요. 거기다가 너무 막 난 이번 시험 망했어. 저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그 시험은 그래도 최대한 집중해서 잘 보시고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다른 수험자가 얘기하는 목소리, 말하는 목소리는 사실 내 마이크로폰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생각보다 또 여러분의 점수가 또 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말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시험장 도착 시간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접수하잖아요. 그러면 이메일로 그리고 문자로 여러분한테 피어슨에서 너 이날 시험 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놓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PT 아카데믹 시험 순서를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